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 2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약 몇 개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자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는 전류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하의 변화량입니다. 전하량의 변화량. 그래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하면 그게 1A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전하량 Q가 1쿨롱일 때의 전자의 개수 1쿨롱의 전자의 개수는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초에 1쿨롱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가 1A라고 했죠. 그럼 여긴 50A입니다. 그러면 50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했을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1쿨롱일 때 전자의 개수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예요. 그러면 50쿨롱이면은 이것에 50배의 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24 곱하기 10의 18승 곱하기 50 하면 이때 전자의 개수는 31.21 곱하기 10의 19승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전류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했을 때를 1A로 정의한다. 그리고 1쿨롱일 때는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존재한다. 그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비투자율이 µS 자속밀도 웨버 퍼 미터 제곱인 자계 중에 있는 M 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이게 지금 자하죠, 자하. 이때 이 자하가 받는 힘, 요거는 여기 자하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계의 세기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분의 자속밀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자극이 받는 힘은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분의 자하 곱하기 자속밀도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자계의 세기가 이렇게 계산되고 또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는 여기 자속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요거 자극이 받는 힘 요거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진공 중에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삼각형의 세 정점 A, B, C에 각각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점 A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A, B, C의 정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여기 있는 점전하가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래요.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그리고 점 A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작용하냐면 여기가 플러스 Q 쿨롱이고 여기가 플러스 Q 쿨롱이죠. 서로 부호가 같은 전하량은 어떤 힘이 작용하죠? 서로 밀쳐내는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두 개의 힘을 구하면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고요.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을 더한 요 A점에서의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 구해보면 우선 얘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는 요 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2m. 요거를 A라고 할게요. A의 제곱 분의 여기 Q.
Q2. 요게 뭐예요? 여기서의 그 쿨롱의 법칙을 이용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더하랍니다. 얘를 더하래요. 근데 벡터에서는 이거 어떻게 더하죠? 한 벡터의 끝나는 점에서 다른 벡터를 이렇게 시작시키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벡터의 합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면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딱 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동일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에 곱하기 2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보면 우리 좀 전에 요 F1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고 그리고 전하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F2도 이 F1의 크기와 동일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를 여기다 두면 얘 길이와 얘 길이는 동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해요? 여기 F1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구하면 여기 세타로 두면 빗변분해. 빗변이 뭐죠? F1이죠. F1 분의 X. 요걸 우리 X라고 둘게요. X는 이게 뭐예요? 코사인 세타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세변의 합, 뭐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근데 정삼각형이면 서로 각도가 다 동일하겠지요. 그래서 180도에다가 나누기 3 해서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60도죠. 얘랑 크기가 같으면 이렇게 반을 쭉 그으면 이 각도도 동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60도의 반인 이 각도는 30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 X입니다. 그러면 F1이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F1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F0는 요게 두 개지요. 그래서 곱하기 2.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2 곱하기 F1 좀 전에 말씀드린 요 4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여기 한 변의 길이 A제곱분의 Q 곱하기 Q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A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2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2미터 적용해서 여기 이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공기중의 유전율 문제에서 진공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중의 유전율 4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2m의 제곱입니다. 제곱 분의 Q1 여기 Q1이라고 두고 Q2라고 두면 서로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그냥 Q의 제곱 Q는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줬어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 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여기서의 힘은 38.9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9N 반올림해서 39N.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의 상호 인덕턴스 M의 사이의 결합 계수는 자, 요거는 상호 인덕턴스 공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상호 인덕턴스 결합 계수 곱하기 루트 L1, L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결합 계수죠? 그러면 루트 L1, L2 넘겨주면 상호 인덕턴스에 나눠줘야죠. 그래서 결합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게 1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대전도체 특징이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한다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가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 가우스 법칙에 의해 대전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1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점전하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F1 뉴턴이고 Q1, Q2 근처에 Rm 떨어진 곳에 R3의 점전하가 놓인 경우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F2라고 할 때 F1과 F2의 관계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쿨롱의 법칙은 그냥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 어떤 전하가 놓여도 그 두 개에 작용하는 힘은 변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진공 중에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외 공간의 전개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를 정전차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를 어떤 도체로 완전히 감싸요. 이럴 때 외부에서의 전개를 차단하는 이런 거를 정전차폐라고 합니다. 답은 2번.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인덕턴스가 20mH인 코일에 흐른 전류가 0.2초 동안에 2A 변했다면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요거는 이제 유기되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물어본 건데요. 유도 기전력 공식은 이래요. 인덕턴스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선 인덕턴스 20mH이 줬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문제 보면 전류가 0.2초 동안에, 그러니까 0.2초 시간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 0.2초를 적용하고요. 이때 전류가 2A가 변했대요. 변했다는 얘기는 뭐 2A가 흘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5A에서 7A로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변화한 전류의 크기가 2A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A가 변한 양. 그래서 2A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유기기전력은 0.2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유도기전력 요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공식이죠. 요거 암기하고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자계중 점자극 M 웨버에 의해 R미터 떨어진 점의 자위는, 자, 요거 공식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점자극의 자위 요렇게 구하는데 요거 전개의 전위 4파이 유전율 곱하기 떨어진 거리 R분의 Q. 우리 전위는 이렇게 구하죠? 똑같아요, 공식. 유전율 대신 투자율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위 대신 자하. 여기는 점자극이라고 불렀네요. 적용하면 이게 자위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게 1번에 있죠? 요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어떤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입실은 S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정 용량 C와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정 용량 C0의 B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콘덴서에 유전체가 공기일 때의 정정 용량을 C0라고 하고 어떤 콘덴서에 유전체가 비유전율이 입실은 S인, 즉 여긴 유전율이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 입실은 제로인데 비유전율이 적용되면은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해주죠. 요때 정정 용량을 C라고 할 때 C0분의 C는, 자, 콘덴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요 극판에 떨어진 거리, 그게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요 극판의 면적으로 구하는데, 자, 우선 유전체가 공기인 경우에 정정 용량을 보면 떨어진 거리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번에는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입실은 S인 경우에 정정 용량 C를 구해보면 요 유전율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중의 유전율 이렇게 적용되겠지요. 그럼 얘는 비유전율 곱하기 D분의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얘가 뭐예요? 얘랑 같지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C는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체가 공기일 때의 정적 용량. 그래서 문제에서 얘 이렇게 넘기는 거죠. 유전체가 공기일 때 정적 용량 분의 입실은 S, 비유전율이 있을 때 정적 용량은 비유전율이다. 크기는 비유전율과 같다. 해서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문제 준 대로 공기 중에 유전체가 공기일 때 정적 용량 분해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존재할 때 정적 용량 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비유전율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콘덴서의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 뮤인 매질내의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요 공식 찾는 문제지요.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게 1번에 있네요. 1번. 요 1은 루트 1이나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평등자계 내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하였을 때 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뭔 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자, 요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평등자계 내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하였을 때 전자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심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죠? 회전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 구심력,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게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으면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기 때문에 회전, 원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요 식으로 나타내면 요것과 요것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V는 원심력에서의 속도고요. 여기서 이 V는 구심력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회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심력의 속도와 구심력의 속도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속도, 얘와 얘는 약분이 돼요. 근데 얘는 제곱이죠. 그래서 V 두 번 곱해진 거니까 하나가 약분되기 때문에 그냥 V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반지름은 여기 자개의 세기와 반비례하고 회전하는 속도 V와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회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코일에 5웨버의 자속이 세교할 때 10의 마이너스 1초 사이에 자속이 0웨버로 감소했다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구하란 얘기죠. 그리고 코일 권수는 1회다.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 같은 얘기예요. 요거 계산하는 식 중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 유도 법칙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준 게 코일의 자속의 크기 얘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일의 권수는 1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 2는 여기 1 적용하면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다. 얘는 자속의 변화량. 자, 자속이 5웨버에서 0웨버로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변화가 5만큼 변화했는데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웨버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초 사이에 요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초가 변화될 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변화된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1초다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쭉 적용하면 이때의 유도 기전력은 50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0V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쌍극자 모멘트가 m 쿨롱 미터인 전기 쌍극자에서 점 P의 전개는 각도가 2분의 파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2분의 파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3.14일까요? 아니에요. 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도에서의 파이는 180도입니다. 즉, 여기 요 세타는 90도를 의미합니다. 90도. 자,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보면 전기 쌍극자에서 세타가 90도일 때 전개는 최소가 됩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암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최소가 되는 이유는 이래요.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여기 문제에서 준 세타 값이 여기 세타 값이거든요. 코사인 90도는 몇이에요? 0이죠. 0.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수가 그냥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좀 어렵다 하면 암기 전기 쌍극자에서 요 세타의 각도가 90도일 때는 최소값을 갖고 그럼 반대로 코사인 세타 값이 최대가 되는 0도일 때는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는 최대가 되겠죠. 얘는 최소, 얘는 최대. 자,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의 작용력은 요거는 항상 흡입력입니다. 자, 우리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어떻게 작용하죠? 네,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으로 작용하지요. 만약에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는 부호가 같으면 서로 밀쳐내는 반발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쿨롱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전하도 서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는 반발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접지 구도체는 뭐지요? 여기 지구라고 하면, 요 지구에 접지되어 있는 도체를 의미하죠. 지구는 순수 음전합니다. 지구 외에는 다 플러스 전하예요. 지구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인 지구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그러면 얘 이외의 이것의 이외의 것은 다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예요. 다 플러스 전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즉 접지된 도체는 모든 점전하와 흡입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동일한 금속 도선에 두 점 간의 온도 차를 주고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흘리면 주열 이외의 도선 속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요거는 톰슨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속에 이쪽에 온도를 조금 올려놓고 여기로 온도를 좀 낮춰놨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럼 이 금속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열 이외에 외부에서의 열을 흡수하거나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발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톰슨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미터 제곱이고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미터 세제곱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몇 파라드 퍼 미터인가? 여기 단위 체적당 정전 에너지 요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 요런 공식으로 구하는데
문제에서 전속 밀도만 줬죠. 그래서 이 전개의 세기를 전속 밀도가 들어간 공식으로 바꿔주면, 자, 요런 공식이 있어요.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그래서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유전율은 넘어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다. 그래서 얘를 전개의 세기 대신 얘를 적용하면 공식은 2분의 1의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물어본 거죠? 유전율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유전율과 여기 에너지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식을 정리해 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요 곱해져 있는 분모와 결과값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2 곱하기 정전 에너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속 밀도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이에요. 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유전율은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파라드 퍼 미터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다. 요 공식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공기 중 전개의 세기 2 볼트 퍼 메타의 전개를 ID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의 변이 전류로 흐르게 하기 위한 주파수 F는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3번인데 요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 여기서의 변이 전류 밀도는 그 변이 전류에다가 면적을 나눠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라운드 T분의 그라운드 D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주파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2파이 유전율 전개의 세기는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변이전류 밀도 ID 나누기 2파이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히스테리시스 곡선 요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 여기서 얘가 이젠 자속 밀도가 되고요. 얘가 외부 자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보자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잔류 자기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론은 뭐냐면 히스테리시스의 손실을 나타내는 건 요 곡선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유전체 내의 전개 E와 분극의 세기 P의 관계식은 요거는 이제 분극의 세기 공식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분극의 세기는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게 1번에 있네요. 1번. 요거는 공식 찾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분극의 세기 공식 물어보는 거 자주 나오니까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자기학은 공식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나와 있는 공식은 웬만하면 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글로 나와 있는 문제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복습하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